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미래교육과 독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 집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어린 자녀가 있거나 주변에 있다. 많지 않으시네요. 사실은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 대상으로 만들어진 강의안입니다.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속의 그림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들소입니다.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이고요. 2만 년 전에 그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석기인들이 왜 동굴벽에 저 들소를 그렸을까요? 한 번 더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렸을까요? 돈이 많이 나갔던 말이죠. 구석기 시대니까요. 돈은 없었겠죠? 네. 그들의 그 식량이었던 들소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기원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그린 이 그림 속의 들소, 이 들소는 가상일까요? 현실일까요? 현실인가요? 네, 그들의 바램을 담았죠. 그리고 실제로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들소는 가상입니다. 이렇게 선사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생각할 수 있고 가상의 세계를 가지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왔고요. 그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죠. 교육도 바뀌고 또 앞으로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코딩이 의무 교육되는 것, 그리고 국제 바카로레아 제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코딩이 의무 교육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 영국, 그리고 에스토니아, 미국 정도로 정리했고요.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코딩을 별도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과 융합을 해서 가르치고요. 심지어 체육과도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재미있는 방식,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게 하거나 협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뒤에서 받아 적는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가게끔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원리를 삶에 적용하거나 또 컴퓨터적 사고, 창의성 신장, 융합적 사고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2018년부터 연간 초등 17시간, 중등 34시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의외의 국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북한인데요. 북한은 10년 전부터 유치원에서 IT 수재를 발굴하고 육성했고요. 코드셰프라고 하는 세계 코딩 경연대회에서 2013년부터 참가를 했어요. 이 대회는 월별로 열리는데요. 17차례 이상 우승을 했습니다. 순위도 굉장히 상위권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 순위는 576위 이하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문영란 교수님께서는 한국 학생들은 입시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자, 이분은 프랑스의 에콜 42라고 하는 청년 코딩 교육기관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코딩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코딩은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했다가 기술자처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어린아이에게 벌써 코딩을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분들이 알고 계신 코딩은 뭐예요? 기술로 알고 계신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국 교육 전문가 이야기를 볼까요? 개도국에 능숙한 코더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도에 연락하면 더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어준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 기사의 제목이 세계 코딩 교육을 보니 중국과 인도는 외우고 미국은 놀이를 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왠지 중국하고 인도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아이디어와 생각하는 법을 가진 사람은 소위 말하는 갑의 역할이 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코딩 교육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학부모님들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으로 본 미래교육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면 융합, 삶, 협업, 사고력, 새로움, 창의력, 컴퓨터적 사고, 주체적 학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바카로레아 제도인데요. 이것은 그 프랑스의 바카로레아 시험과는 전혀 다르고요. 그 스위스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논술형 교육 과정이고요. 평가도 논술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지역이나 개별 학교 수준에서 도입하고 운영되는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초등, 중등, 디플로마 프로그램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점수가 세계 그 명문 대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6개국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이들이 객관식 시험을 그 편리함을 버리고 이런 논술형으로 가려는 이유는 독창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에 중점을 두겠다. 주어진 보여진 답에서 고르지 말고 새로운 답을 만들어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2018년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주도와 충남교육청에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미래교육 키워드가 사고력, 창의력, 생각하는 힘, 지식탐구 등등등 이런 것들이 독서와는 교집합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독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집합이 작아질 수도 있고 아주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독서를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국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독서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독서를 말해주는데요. 그 저 학생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수록 좋아하시고요. 그 옆에 있는 책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요? 그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리 아이가 책을 잘 보지 않아요 라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그분들 마음속에는 저런 독서를 꿈꾸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가 상담해야 돼요? 어머님이 상담해야 돼요? 어머님 상담 받으셔야 돼요. 아이는 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저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등장을 했잖아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투정 부리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AI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독서 교육에서 저러한 그 고정관념 같은 부분들 이제는 좀 잊어버리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거를 입 다무는 독서라고 불러요. 근데 입 다무는 독서가 왜 시작이 됐고 왜 우리 고정관념 속에 들어왔는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봤더니 19세기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발행하면서 음독에서 묵독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그 근대화 운동이죠. 그래서 기계가 도입이 되고 책이 대량 생산되고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책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 입으로 암송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책이 많아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920년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고 공공도서관의 정수기라고 써붙이게 된 거죠. 근데 그 시기에 같이 들어온 게 바로 우미나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의 생각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봐라라는 그런 입 다무는 독서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묵독이라는 것은 원래 혼자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독서가 묵독이에요. 묵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 있는 묵독을 우리가 지금 묵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해방이 되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 미군정이 들어왔지만 그들은 사실상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역할이 컸기 때문에 억압하고 통제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었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을 가지셨던 분들이 대부분 일본 육사 출신이거나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입 다무는 독서가 지금까지도 가능했던 일이고요.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미래교육에 필요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라. 경물치즈라는 말 많이 요새 들어보시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알매 이른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엄마 책 다 읽었어요 하고 책 덮고 도서관에 반납하잖아요. 그 책을 덮은 그 순간부터 진짜 독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저자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생각을 내 삶과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지, 주인공의 입장과 나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에 답할 수도 있고 제2, 제3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런 그 독서 토론의 분야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교육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국제 바카로레아처럼 공교육에서도 도입이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창의력 얘기, 독서 얘기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창의력이 그러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조건인데요. 재료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많은 정보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외부 자극들, 그리고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방대한 텍스트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재료가 되겠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처음에 그 우유라는 음식이 시간이 더 지나면서 숙성이 되어서 요구르트라는 새로운 음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산발적으로 있다가 그것이 머릿속에서 각각 융합을 하거나 아니면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숙성이 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하기, 질문하기, 토론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뇌의 전두엽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네요. 재미가 있을까요? 신이 나요?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자면서도 생각해요? 그러면 훨씬 더 창의력은 증폭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하는 힘, 창의력이 있는 사람, 활성화된 두뇌,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코딩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오거나 제2, 제3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를 무한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4차 산업혁명 강의에서 저는 5장에 걸쳐서 미래교육과 독서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매우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한 독서를 가정에서 자리 잡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담았고요. 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의 미래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 담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독서는 장르를 따지지 않죠. 어느 장르나 책은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감옥에 계신 죄수분들도 독서를 하세요. 그런데 벼락치기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꾸준하게 시간이 투입이 되었을 때 일정 시점에서 변곡점이 생기면서 삶의 질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들의 미래 교육과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